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시댁가족 친목계 모임으로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 돈으로 가족여행을 갈 목적으로 2년 동안이나 차곡차곡 불입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동서가 있어서 그런 동서를 대동하고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동서는 약사인 서방님을 만나서 참 잘 살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 부부는 장남이란 명분으로 시골에 사시는 시부모님을 가까이에서 거의 모시고 살다시피 하고 살고 있는데요.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월급쟁이 외벌이는 뻔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난 직장에 다닌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과 결혼 전에 누구나 다 할 만한 공기업의 시간제,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다가 그 이후에 1010만 꽃 끝에 그쪽 계열사로 분리된 회사에 정규직으로 발탁이 되긴 했지만 계약직으로 있을 때보다 급여가 더 삭감이 되고 직급도 다시 낮아지는 불합리에 분통이 터져서 그만뒀어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려고 피 터지게 일해줬는데 돌아온 건 무늬만 정규직이었어요. 그 허망함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렇게 저렇게 법망을 피해서 조직 기편이라는 민명 아래에 어떻게 하든지 노동력 착취의 혈안이 되어 있는 웃대가리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져도 힘없는 사람은 뭐 어쩌겠습니까? 뻔히 보고 당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 하소연이라 달라치면 바보 소리만 듣는 게 없는 자의 처지인 거죠. 맨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주면 승진도 보장하고 급여도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사기를 쳐대고 서로 경쟁을 시키던 웃대가리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배 터지게 울고먹고 그만두면 망고 땡이었죠. 단언컨대 절대로 인간들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타고난 정자가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10중 8구는 다 저에게 욕을 할 거예요. 아니면 대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순진한 네가 멍청한 거고 사회 부정한 탓이라고 다들 떠들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더라고요. 불합리함과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것보다 그런 곳에서 이기지 못하고 낙오된 사람을 더 탓하고 모질이란 소리를 하니까요. 적당히 타협하고 내 입속을 챙길 줄 모르는 인간을 바보 취급합니다. 제가 정규직이 된 후로도 그걸 참고서 1년 가까이를 억지로 다녔지만 의욕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실망감과 자괴감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 공허함과 실망감을 말을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쪽팔린 줄 알아라. 네가 지금 1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와서 그게 뭐냐? 네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내게 자랑하는 거야? 남들은 마누라가 돈도 많이 벌어다 준다던데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을 만났냐? 어느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내가 남편에게 위로와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남편의 그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너는 뭐가 그리도 내 앞에서 당당하냐? 남들이 들으면 네가 퍽이나 능력이 있는 줄 알겠다. 월급도 내가 계약직으로 쓸 때보다 더 많지도 않으면서 그러냐? 그 말에 남편이 더 열불을 내고 치이라를 했어요. 나한테 별말을 다 해도 자기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남편도 나를 우습게 하는 회사를 미련 없이 그만두었어요. 미래가 없고 성취감도 없는 그런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난리였어요. 나는 여자가 집안에서 퍼져서 노는 꼴을 못 본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모시고 살든지 해. 뭐? 이제 나한테 협박까지 하냐? 그래, 내가 잘 놀 테니까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창피한 줄이 나러. 어디 가서 무능해서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나팔을 불어대지 말고 그냥 끽소리도 하지 말고 쥐죽은 듯이 있어.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에 다녔으면 네가 과장 이상은 직함을 달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쫓겨난 주제에 창피하지도 않냐? 전화에 몹쓸 인간이었어요. 상처난 채 속을 후벼 팠으니까요. 그래? 너는 능력이 출중해서 회사에서 잘 나가나 보네. 만년과정 자기 주제는 모르고 누구 보고 비웃어? 그때 남편과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아주 원수처럼 싸웠죠. 퇴사를 한 김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아직 내 손길을 기다린 아들 때문이기도 했고 찌꼬리만한 퇴직금을 여행을 가는 것에다 쓰는 것도 마음이 허락지 않았거든요. 이럴 때 내게 돈이라도 있었으면 이 허탈함과 소진된 마음을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가 있었을 텐데 참 아쉽더라고요. 돈은 행복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돈으로 인해서 행복을 살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과 쉽사리 이혼을 결정할 수도 없었던 이유가 돈 때문 더 컸으니까요. 충분한 경제적 독립이 없고서야 어떻게 아들을 양육하면서 남편과 헤어져 살 수가 있겠어요. 이혼도 현실이더라고요. 능력도 어느 정도 되어야 이혼도 꿈도 꾸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 알바로 반찬값이라도 벌자는 마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시댁 식구들에게는 제가 퇴사를 했다는 소식은 알리지 않았는데 신우가 그 즈음해서 연락을 했어요. 언니, 할 말이 있는데요. 작은 올케가 프랑스 유학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도 다른 집처럼 돈 모아서 프랑스로 여행이나 다녀오게요. 가게 되면 작은 올케가 다 알아서 가이드를 한다고 했어요. 엄마도 대찬성인데 언니 생각은 어때요? 그래요? 서방님은요? 작은 오빠도 맨날 구속 같은 약국에 처박혀서 어떻게 살아요? 직원 약사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작은 오빠도 영어도 잘하고 작은 올케도 불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가자고 하네요. 작은 오빠도 일하느라 유럽 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서로 돈 모아서 가자고 하는데요. 돈이 좀 많이 들 텐데. 아이고 언니 죽는 소리 좀 그만해요. 돈을 모아서 가자는 거죠. 남들도 뭐 얼마나 돈이 많아서 가겠어요. 우리도 엄마랑 아버지가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함께 그런 곳에 다녀오면 좋지 않겠어요? 저도 좋죠. 그럼 이번 달부터 두당 10만 원씩 2년간 모으는 것 어때요? 비행기 값은 각자가 그때 가서 내고 여행 경비만요. 일단 만복이 아빠랑 의논해보고요. 오빠는 걱정 말아요. 이미 통화했어요. 그랬어요? 그럼 나도 좋아요. 그럼 언니가 30만 원을 이번 달부터 제게 보내줘요. 작은 올케는 식구가 넷이니까 40만 원을 미리 보내줬어요.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다들 그러자는 분위기여서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찬성했고요. 비록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는 가족 여행이긴 했지만 여행이란 말만 들어도 설레었어요. 저도 회사에서 보내준 동남아만 한 군데만 가봤지 다른 곳은 가보지 못했던지라 기대치가 컸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일하면서 꼬박꼬박 매달 신우에게 여행 경비로 30만 원씩 2년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여행 날짜는 다가오는데 갑자기 별말이 없어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만복이 아빠, 다음 달에 애들 여름방학인데 왜 아무도 여행 얘기를 꺼낸 사람이 없어? 무슨 말 못 들었어?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당황해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 왜 놀라? 다음 달이 벌써 8월이야. 우리가 애들 여름방학 때 프랑스 여행 가자고 했잖아. 비행기표 예약도 해왔는데 왜 아무 말이 없어? 우리 만복이 학원 문제도 조정을 해야 하는데 말이야. 그게 말이야. 실은 비행기표도 모두 예약을 했어. 뜬금없는 소리에 제가 무척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나한테 연락도 없었는데. 그게 말이야. 태성이가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재수씨가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태준이만 가기로 했거든. 그래? 그래서? 그런데 재수씨가 이제껏 40만 원씩 여행비를 보탰었잖아. 그래서 그냥 미안하니까 나하고 우리 만복이만 데리고 다녀오기로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만복이만 데리고 가다니? 그럼 나 빼고 가겠다 이 말이야? 어쩔 수 없잖아. 난 우리 집의 장남인데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인데 재수씨나 만춘이한테 그냥 맡길 수는 없잖아. 너도 마트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오래 휴가를 빼기가 힘들지 않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천불이었어요.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알아서 나를 빼버렸다 이거냐? 제가 기가 막혀서 소리를 높였는데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가면 뭐하냐? 돈밖에 더 쓰겠어. 뭐? 그럼 너는? 내가 안 가면 우리 엄마랑 아버지도 안 간다고 할 게 뻔한 것 아니냐. 재수씨가 뭔 죄야. 안 가도 되는 프랑스에 가면서 돈 쓰고 고생하고 말이야. 뭐? 그래서 나 모르게 비행기표 예약을 다 해버렸다 이거야? 뭘 모르겠다고 그래. 내가 다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물어본 거지. 그게 그거 아니냐? 왜 딴소리 하려고 하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나도 거기 가고 싶어서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마트에서 일해서 2년을 넣었어.
네 월급만으로는 택도 없었어. 그러자 남편이 또 얼척이 없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네가 거기에 끼어서 뭘 할 건데. 너는 장남 며느린 주제에 동서가 이끄는 대로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것이 좋냐? 그리고 만춘이가 알게 모르게 인솔해서 간답시고 돈도 많이 쓸 모양이던데 장남이 내가 얼마나 미안하냐. 너도 염치 좀 있어봐라. 되려 저를 어이없어 했어요. 그건 네가 무능해서 그런 탓인데 왜 내가 안 가야 하니? 너 그렇게 양심 불량하게 살지 마라. 라고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을 겨우 참고 확인자 신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다음 달 프랑스 여행을 가기로 한 거요. 벌써 예약을 다 했다면서요? 네. 언니는 마트에서 휘를 못 빼니까 못 간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만복이 아빠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도 갈 테니까 예약해줘요. 그러자 신경질을 팍 내더라고요. 언니, 왜 이제서야 말을 해요? 이미 예약이 다 끝났는데 다 취소하고 다시 하란 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아가씨, 왜 나한테 성질을 내요? 내가 언제 안 간다고 했어요? 뭐 돈 갈 일 하는 거 쉬운 줄 알아요? 언니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은 쉽게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별 가짜는 것들이 쌍으로 저를 열불을 내게 하는데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런데 신우의 통화한 지 5분도 안 지나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준이한테 연락은 받았다. 네가 안 가는 걸 몰랐다고 따져 물었다던데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너는 집에 붙어 있어라. 그렇잖아도 네 동선애가 키우는 강아지들 맡길 데가 없다고 했는데 네가 보살펴야지 누가 하겠냐? 뭐라고요? 제가 동선애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서 다들 나만 빼고 여행 간다는 말씀이세요? 이미 결정이 난 일이다. 나는 네가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았다. 니들 부부 사이의 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기분 좋게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지 마라. 너도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대인배처럼 네 동선의 강아지들 돌봐. 그렇게는 못해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못하면 어쩔 건데 아는 눈치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제게 여행을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더라고요. 돈 달라고 할 때는 잘도 물어보더니 돈을 쓸 때가 되니까 입 하나라도 끊지 않는 심사 아닐까요? 남들보다도 더 징한 것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니 꽤 서글펐어요. 또 한 번의 마음의 상처는 제가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끽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가자고 해도 이미 빈정이 상해서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저는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가족도 뭣도 아닌 아웃사이더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을 해버렸더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마음을 다치거나 속상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시댁 식구들이 함께 프랑스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저도 떠났어요. 공항에 도착을 해서 막 비행기 탑승을 하려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거기가 어디야? 만복이가 그러는데 당신이 멕시코에 간다고 그랬다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뭐야? 네가 정신 있는 거냐? 가긴 어딜 간다는 거야? 재수씨 강아지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지 어째? 네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멕시코는 왜 가는 거야? 넌 뭐 나한테 말하고 다녔냐? 너는 네 식구랑 여행을 가고 나는 내 식구랑 여행 가는 거다. 전화 끊자. 지금 탑승 중이다.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칸쿤으로 가서 1박에 100만 원짜리 호캉스를 제대로 누렸습니다. 운 좋게 할인을 받아서 1박에 80만 원으로 다녀왔어요. 급하게 가느라 여동생과 친정엄마만 모시고 갔어요.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허리띠 졸라매서 남편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모은 적금을 깨서 다녀왔어요. 저에게도 쉼표가 필요했으니까요. 멀리 간 김에 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쉬웠어요. 호텔에서 먹는 것이며 즐기는 것 모두가 다 해결이 되어서 지상 낙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충분히 풀리는 듯 했어요.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사진을 보내니까 시댁 식구들 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서의 강아지들은 할 수 없이 동서의 친정에다 맡기고 계획대로 프랑스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다리만 아프고 재미도 없어. 덥기만 하고 왜 이렇게 찌렁내가 많이 나는지 쥐새끼도 많이 봤어. 너무 더러워. 아들은 그렇게 좋은 곳에 자기를 데려가지 왜 안 데려갔냐고 투정을 부렸어요. 거기에다가 음식은 비싸고 입에 안 맞아서 비싼 한식 레스토랑만 찾아다녔다는데 서로 간에 뜻이 안 맞아서 프랑스 한복판에서 10분간의 대판 싸움이 났는데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신우가 들고 있던 돈가방이 소매치기를 당했다나 어쨌다나 하여간 쌤통이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주는 충분한 보상이었어요. 저는 칸쿤에서 행복한 휴양을 즐기면서 내 남은 인생을 바꿔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만만한 예전에 제가 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비록 마트에서 일은 하지만 제 아들은 저와 함께 살기를 바랬어요. 남편에게 법대로 하자고 했더니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그동안 이혼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잘 해온 탓이었어요. 그동안 용기를 못 내었을 뿐이지 이혼도 하고 보니까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무능한 남편보다야 제가 못날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혼자서 못 살 이유가 없었죠. 늘 화이팅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